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인하, 그리고 하반기에 예고된 규제 강화 등 3박자에 지난해 말 억눌렸던 주택 구매 수요가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주택대출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42에서 올해 1분기 6으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3,370가구 대단지로 조성 중인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공사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인 GS건설과 조합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해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6%, 월세 거래 비중은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비중은 직전 3분기 40.7% 대비 3.3%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은 하락하고 또 반대로 전세 가격은 상승하면서 다시 갭 투자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갭이 줄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금 이 갭 투자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동안 조금은 잊혀져 있던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갭 투자 앞으로 해볼 만한 것인지 또 내 집 마련 해도 되는 시기인지 그 시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꽤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추웠다 보니 이렇게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니까 와 많이 살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까지 더 덜어드리면서 이제 좀 시원하다 하는 생각 드실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작년 말부터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죠. 올 상반기 때는 이제 그 보증 비율을 좀 이제 10% 정도 낮춰서 100%에서 90%로 이제 보증 한도를 줄일 거고요. 하반기쯤에는 이제 세입자들의 어떤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또 규제할 텐데, 요는 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 개별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개인별에 미치는 영향들은 자기만의 어떤 특성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올 텐데요.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집이 있는 사람과 내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어떤 그 간극은 엄청 벌어지기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간극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도 이제 입지별 양극화가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그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고, 올해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고민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집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동작구 상도동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네, 이것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예. 전세 끼고 네, 보유하고 네, 네, 계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아니면 주변의 큰 건물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211-378번지요. 동작구 상도동의 211-378번지 네, 여기를 전세 끼고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투자 가치 면에서 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언제 좀 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게 21년도에 제가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지났네요. 매수하시고 나서. 네. 임대로만 뭐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네. 거주 경험은 없으시고. 네. 여기 매수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매수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네. 저 아들을 주려고 나중에 그냥 샀는데, 네. 애기 아빠가 굉장히 지금 반대를 그냥 빨리 팔으라고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떤 뭐 부부간의 어떤 그런 또 금슬에도 영향이 좀 생기겠네요. 네, 빌라 자체를 좀 싫어해요. 네. 네. 일단 네. 남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네. 왜 그런 거 하니? 한번 볼게요. 네. 일단 2021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때 매수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뭐 개발에 대한 기대, 네. 뭐 개발 기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 서부선이잖아요. 네. 네, 서부선이 뭐 이제 개통되는 그런 어떤 호재들 같은 것들도 이제 보시려고 했던 거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90%가 다 이 마음 먹고 이제 하신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서부선에 대한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한다고 해도 네. 우리가 서부선은 어떤 전철인 거는 아시죠? 경전철이잖아요. 네, 경전철. 네, 경전철이면 저는 좀 이빠르게 그냥 저는 포장을 잘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경전철은 그냥 성능 좋은 뭐라고 할까요? 시간 딱딱딱딱 지키는 마을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돼서 경전철의 가장 큰 역할은 환승이야, 환승. 환승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요 옆에서 봤잖아요. 여기 신림선. 네. 신림선 경전철도 얘네들 개통하고 나서 뭐 역 주변으로 가격이 뭐 쭉쭉쭉 올라가지고 그런 거는 못 느꼈었거든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기 이제 얘네들 저기 신풍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환승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이제 장승배기역이 되겠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 있겠죠. 네. 요런 데로 환승이 되는데 요 환승되는 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조금 더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물론 나아지겠죠. 경전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뭐 롯데캐슬이라든가 뭐 여기 롯데 뭐 그 경전철 라인상에 있는 주택들,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가격들도 조금 밀어 올려질 텐데 네. 그 가격의 상승폭이 환승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한테 항상 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걔네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환승역에 이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장승백이라든가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쭉쭉 올라가고 좀 고급형,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좀 개통 때까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뭐 장승백이 옆에 아파트라든가 서울대 입구역 주변으로의 뭐 아파트가 그렇게 우리 눈에 띄게 뭐 좋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굳이 28년까지 서부선 뭐 28년 개통 예정이라는데, 일단 뭐 개통 예정이 이런 거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 얘네들 그러면은- 지금 얼마 잠겨 있어요. 임대료만 한다고 하니까. 아, 매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그게 6억 3천에 샀는데요. 네. 2년 전에는 제가 5억에 전세를 줬었는데 네. 2년 지나고 후에는 3억 5천에 지금 주고 있어요. 글쎄, 전세 가격은 네. 내려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보증 그 한도도 뭐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하니까 보증 비율이 조정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정된다고 하니까 또 전세 금리 뭐 지금 한 4%대인데 일단 수익률, 월세 수익률이 지금 한 1.5%, 2%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월세로 전환 비율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하여튼 요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잠겨 있는 돈은 3억 5천, 6억 3천이면 2억 8천 정도가 잠겨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아우, 2억 8천이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 할 수 있어요. 훨씬 가격 빨리 오르고 더 수익률 훨씬 좋은 것들로.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 일단 첫 번째 이 서부선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개발에 대한 뭐 재개발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도 또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곳은 아직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네. 그리고 노후도도 뭐 계속해서 약간씩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재개발, 즉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까라고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일단은 구역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신통구역이 됐든 구역 선정한 다음에는 구역 지정이 돼야 돼. 네. 그 다음엔 조합 설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 관처,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이 되는데 이 단계별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좀 높아져야 돼요. 그 어떤 지역보다. 그런데 상도동 더샵이라든가 뭐 요 주변에 있는 뭐 중앙 하이츠빌, 롯데캐슬 파크엘, 여기 이제 신축에 따라서 신축이냐 좀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좀 움직일 텐데, 이만큼 이렇게 단계별로 거칠 때마다 붙는 피해 수준,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수준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막 뭐 아주 그냥 기대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어떤 개발 호재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김종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아까 잠겨 있는 돈 2억 8천인데요. 네. 이 돈 가지고 진짜 괜찮은 물건들 할 수 있어요. 지금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 어차피 거주도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당장 내놔도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 내놓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왜냐하면 내놓게 된다고 하셔도 네.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말 할 때. 네. 지금 올해 중에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내 집이 있는 거야, 여기에. 네. 없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져요. 주거 비용 엄청 들어가. 네. 그 월세 그 공포에 옛날에 새빵살이 해보셨어요? 해봤죠. 야, 그 공포가 이제는 완전 설상가상으로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월세 내다가 아이 더러워, 나 집에 살 거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것들. 뭐 아까 6억 얼마에 하셨다고 하면 이건 방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충분히 뭐 아파트는 너무 요즘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쪽에 빌라에 그냥 거주 목적으로,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느니 거주 목적으로. 옛날에는 투자 목적이 더 컸는데 이제는 내 집이 없으면 힘들어질 세상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거니까 이렇게 올해 정도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놓으면서 올해 정도에는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남편분과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남편분의 손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묶여있는 돈도 너무 크고 투자 가치 면에서도 한 번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화학심리에, 네, 저기 1.5룸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가 생각보다 뭔가, 저기가 없고 조용해요. 네. 개발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상의 네.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하왕심리동에 1.5룸 다세대 주택 빌라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빌라 보유하고 계시는데 투자 목적으로 좀 개발 소식이 늦게 들려오는 것 같다 하셔서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저희 주소나 주변의 건물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왕십리 970의 16번지. 910에 16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왕십리로 가서 910에 16번지. 과연 이게 좀 개발 소식을 970이요? 970. 970에 16번지. 네. 네, 여기에 개발 소식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아니면 좀 정리해 봐야 하는지 투자 가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왕십리 좋죠. 좋은 동네예요. 부동산도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 곳이 왕십리인데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번지를 한번 봤어요. 네. 여기는 매수 언제 하셨어요? 작년 5월 정도인가 등기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했죠. 네. 작년이면 2024년에 하셨는데 네. 신축인가요? 네, 신축. 네, 신축 다세대 네. 투룸 1.5룸. 1.5룸 신축 1.5룸 다세대 주택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투자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갭투자. 투자 목적이시고 네.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고 이거 매수하실 때 2024년에 매수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걸 가지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월세 받겠다 아니면은 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뭐 어떤 거? 역세권 개발을 기대하고 했던 거였어요. 아, 역세권. 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사실 때 뭐 부동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그래요. 지금 개발 쪽에서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겠죠. 재개발 뭐 네. 역세권 개발이 됐든 신통 기획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구역에서는 네. 귀신같이 빠져나오셨어. 빠져나왔어요. 예. 네. 이게 지금 동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노후도는 나와요, 이 지역이. 네, 근데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동의율이. 동의율보다는 네. 일단 동의율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뭐 100m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출발선에는 서야 되잖아요. 네. 출발선에 선다라는 건 어떤 구역계라는 게 좀 나와야 돼. 그림이 나와야 돼. 네. 그런데 지금 그림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칭 하왕십리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하왕십리 9구역이라고 있어. 네. 그거는 이제 그 구역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이제 가칭 추진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구역계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근데 그 구역계는 당연히 가칭이 되겠죠. 가칭 그래서 하왕십리 9구역이라고 해. 하왕 9구역. 네. 하왕 9구역이 여기야 여기 지금 제가 그린 요 그림. 그러니까 우리 네. 집은 빠져나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왕십리역으로 주변으로 해서. 네. 역세권 개발
번역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요 파란 선 바깥으로 해서 귀신같이 빠져나와 있는 거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 동의율은 두 번째 문제야. 동의율은. 일단 뭐 진행을 해야 거기서 동의를 하고 이 구역 내에서 사람들끼리 뭐 으쌰으쌰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아직 네. 아무런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네. 노후도는 충족이 되니까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일단 먼저 출발선으로 달려간 놈들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 시청자님 보유한 구역은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아, 구구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구구역. 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언제 될지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주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노후 주택지에 있는 신축 빌라. 그러다 보니까 월세나 임대 쪽을 좀 바라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노후주택이니까 세입자들은 이용 가치에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후주택지에서는 새 집이 잘 나가거든요, 임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임대 요즘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들을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뭐 은퇴자들, 뭐 베이비붐 세대들 이런 분들이 월세 놓고 좀 이렇게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나는 월세 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개발되면 좋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또 요 지역이기도 해요. 아, 네.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거거든요. 여기 성동경찰서 위에 성동구청 해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한 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네. 높은 빌딩으로 역세권 개발은 이쪽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아래쪽으로 해서 네. 혹시 TV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야 조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적으로- 단시일 내에 어떤 뭐 개발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매도고 네. 아니다 나는 월세 좀 이렇게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건데 여기는 앞에 분처럼 얼마 잠겨 있는 거예요? 얼마 그렇게 많이 잠겨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매가 초반때 대비 분양이- 전세 금액 해갖고 내 돈 실투자 얼마 돼 있죠? 다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가서 네. 2억 7천 들어갔어요. 취등록세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제 투자금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집은 지금 투자금이 2억 7천이나 들어가셨다고요? 아니 이제 등기를 치는 시점에서 뭐 여기가 어찌됐든 역세권 개발이 안 될 것 같구나 해서 임대를 내려다 안 내는 바람에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가서 투자금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지르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좀 판단해 보시고 본인의 어떤 그런 관리 방안을 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투자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라면 매도하시고 다른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혹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 아들이 네. 강진구 915 19-10번지 네. 4세대 3룸 빌라 거주 중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네. 올 연말에 결혼 계획이 있어서 네. 빌라 전망이 밝지 않으면 이 여유자금 1억 5천에서 2억으로 네. 재개발 예정지나 그렇지 않으면 좀 무리해서 아파트 갭 투자 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지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광진구 구이동 19-10번지에 3룸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느냐 아니면 매도해서 더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여유자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따로 투자를 하나 더 하느냐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구이동 19-10번지 하니까 이렇게 19-10번지가 정확하게 뜨지는 않고 네, 구이 엘리시아라고. 아차산 한라 아파트 쪽에 있는 거예요? 구이역에서 구이 엘리시아라고 돼 있는데 두 필지를 아마 다세대 지은 것 같아요. 네, 구이역 부근이세요? 예,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아드님이 얼마나 그러면 뭐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면서 신혼집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년도에 네. 21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네. 분양을 받았어요. 네. 지하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조금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요. 네. 구이 엘리시아 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강진구 구이로 19-10번지. 글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나오질 않아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구이동 엘리시아요? 네, 엘리시아. 엘리시아. 예. 엘리시아. 아, 나오네요. 네, 네, 구의역에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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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 3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요것을 이제 신혼집으로 활용을 할지, 그렇게 네. 특별하게 전망이 없다라고 하면, 예, 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하고 합쳐서 뭐 아파트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여유자금. 여유 자금만 또 따로 운용을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네. 네. 아드님 직장은 어디세요? 성수예요. 성수예요. 그럼 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사는 데는 불편이 없고 직장도 가깝고 네. 며느리 될 사람도 구이로 직장에 옮겨오고요. 그럼 다 생활 반경이 이쪽이시네요. 네네.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쪽 주변으로 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뭐 개발 계획이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앞에가 이제 뭐 많이들 좀 변하고 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광진구 자체가 좀 많은 뭐 변화가 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은 그래도 좀 우상향의 어떤 양호한 환경으로 흐를 가능성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그거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드님이 그 자녀분이 어떤 뭐 딱히 특별한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이슈가 없는 요렇게 빌라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즉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거주 겸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저는 거주 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주도 어중뛰어. 네.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돈도 1억 5천에서 2억이면 네. 그렇게 뭐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괜찮다고 우리가 판정 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줍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개발이 되겠지 하는 곳을 하게 되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주택을 매도하고 네네. 여유자금 뭐 1억 5천에서 2억을 합친다고 하면 그래도 한 6억 정도 됩니까? 한 8억은 되지 않을까요? 8억 됩니까? 8억까지는 8억? 그리고 대출 조금 활용하면 되는 거고. 대출 활용하면 8억 5천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괜히 어중뛰게 이렇게 거주 투자 분리하는 건 아니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네.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주 투자에 힘을 합쳐야 될 때야. 네. 며느리랑 아들이랑 다 힘 합치고 온 돈도 다 모아서 예. 괜찮은 아파트 쪽으로 신혼 살림을 하시는 게 좋아. 예. 그렇게 하면 아파트가 일단 뭐 올라가야 전체적인 뭐 사업들도 다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아파트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그냥 아파트를 지금의 아드님의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보시는 게 낫고요. 예. 이 생활 반경이 구이동, 성수동 뭐 이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광진구라든가 성동구에 이런 한강변 쪽으로 있는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입지적인 힘이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보니까 돈에 맞춰서 아파트를 우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좀 해놓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봐서 상담을 그러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금액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글쎄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네. 만만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리스트업을 한다고 해도 네. 그렇게 뭐 많은 큰 아파트들이 뭐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저도. 네네. 그런데 보통 여기 이제 재개 뭐 우성 아파트라든가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예. 가격들이 올라온 상황이라 네네.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저 위쪽으로 그 어린이 대공원 위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좀 본다든가 네. 아파트를 보려고 한다면 네네. 저쪽에 저기 장안동이나 면목동 이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예. 그냥 저기 뭐 어린이 대공원 이 화양동이라든가 이쪽 근처에서 네. 한번 골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금액을 뭐 포털 사이트에다 한번 이렇게 넣고 때려 보셔. 그러면 아파트들이 네. 쭉 뜰 거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뭐 연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뭐 자녀분들의 어떤 그 생활 반경 네. 이런 쪽에 비교해 봐서 또 세대 수도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몇 개, 한 서너 개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고 하면 예. 그거 갖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딱 찍어 드릴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여유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모두 합쳐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그 아파트들 찾은 후에 계약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 투자로만 보는 건데요. 네. 목동에 네. 537에 30번지 네. 그거하고 527에 6번지 네. 또 하나는 537에 31번지 30번지하고 31번지는 거의 비슷한 위치지만 네. 그 지역을 투자로 해서 구입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목동에서 지금 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고 537에 30번지, 31번지 이렇게 두 개 보셨고 527에 6번지 어쨌든 다 그 부근인 것 같은데 이 목동 네. 투자를 좀 진행해도 괜찮은지 투자 가치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동은 뭐 어떻게 뭐 반경 뭐 생활 반경이라든가 뭐 목동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생활 반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네. 저희는 이제 화성 쪽에 살고 있는데, 화성, 경기도 화성.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 금천구 쪽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가, 네. 여기 염창역 주변으로 그 한강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돈에 네. 여유가 없어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지역에 가면 살만한 곳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서울 투자가 고민이 되시고 투자 금액은 이쪽 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이 네. 모기동 537에 30이라든가 아까 뭐 527번지가 뭐 다 요 근처거든요. 네. 염창역 앞쪽으로 있는 곳이에요. 용왕산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 네. 권역 자체가. 네. 그래서 이쪽은 투자금이 그렇게 최대 장점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금 금액 자체도 조금 여유 자금 투자를 얼마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억에서 최대 2억까지요. 1억에서 2억이요. 네. 1억에서 2억인데 이 지역을 선택한 거는 좀 저렴하게 선택을 하신 거네, 일단. 맞아요. 네, 이쪽 지역이
투자금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랜저 자동차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랜저 한 대 값 정도면 집을 사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이제 노후 지역은 아니야. 네. 한번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 나머지 구역을 이렇게 우리 집이 있는 곳들을 대략적인 어떤 노후도를 책정해 본다라고 하든가 네. 이렇게 봤을 때 물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노후도가 그렇게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즉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후도가 충족되지는 않는 곳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여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네. 장시간이 필요해. 장시간. 네. 시간 자체가 이제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노후도가 맞지 않으니까 그 노후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그 노후가 돼야 되는데 노후가 네.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 게 목동이에요. 네. 목동이 왜 그러냐, 무슨 소리냐 하면 목동은 그냥 신시가지를 대표로 하는 그냥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이 가격들은 엄청 높거든요. 네. 이외에 그냥 빌라촌인 거야. 네. 그런데 목동에서 꼭 거주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그 비싼 아파트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빌라들도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목동의 뭐 좋은 학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또 좋은 학교 이런 것들에 배정받기 위해서 빌라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저렴한 금액을 묻어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크게 뭐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단기간에 뭐 10년 안쪽으로 재개발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아. 냉정하게 말해서 뭐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노후도는 챙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굉장히 월세 전환율이 빨라질 거야. 네. 그러면 주거의 비용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세입자들 못 버텨. 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렇게 이자 갚고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셨던 이런 빌라들이 비싸지가 않아요. 맞아요. 신축이라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면서 세는 또 높이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 비율도 요율이 좀 낮아질 거니까 네. 전세 가격을 뭐 지금처럼 많이 받고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요. 네. 그렇지만 월세 비중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부담감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럴 바에는 그냥 이런 집 산다고. 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집 자체를 개발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걸려. 아. 그렇지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정도 저는 내년까지 올해부터 한 2년 정도 안에는 이런 소규모 빌라들 네. 금액 저렴한 것들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아. 그럼 시청자님이 여기 얼마 잠기는지 제가 봤을 때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한 5, 6천, 6, 7천 뿐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갭 투자로. 그러면 그 정도는 뽑지 않을까 싶은 거지. 거래가 그만큼.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진다고 해도 얼마 올라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싸니까. 네. 이해되세요? 매매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세입자들 입장에서 그냥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매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큰 부담이 안 생길 거라고. 아.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찬성. 그런데 개발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거는 반대. 아. 그건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은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여러분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다음은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이렇게 방송 시간 통해서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방송에서 공개 못하는 그런 사연까지도 다 오픈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자세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시청자분 연결됐다가 무슨 이유에서 이제 끊으셨는데, 자, 뭐 대면 상담 제가 굉장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시작입니다. 진짜 내 집이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 간의 간극은 계속해서 벌어질 건데요. 특히나 세입자분들 이렇게 월세 지금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고 하지만 기간이 갈수록 이 주거 비용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저렴한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라도 내 집 마련이 어디가 괜찮을까? 가성비 높은 지역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해서 사는데 이게 개발까지 되네. 이러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 지역들 선별하는 법들 그다음에 뭐 아파트를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교 우위에 있는 아파트 어느 아파트들이 지금보다도 더 차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주택들에 대한 아파트들에 대한 입지 분석까지 좀 해드릴 거니까 1:1 상담 신청하면 적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식들 가져갈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아무 곳이나 이 재개발 투자한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연 서울에도 이 돈 될 만한 재개발 투자처가 남아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종희 같으면 이번 기회에 어디를 관심을 가질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유망 지역, 이 지역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사업 개요부터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의지가 될 거예요. 의지.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분석이라든가 교통, 사업성, 기타 어떤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유망한 지역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사진이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여기 3D 맵으로 한번 봤는데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요 선을 해서 바로 위쪽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가 온통 아파트로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아래쪽은 그냥 저층 주거 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 이렇게 서울에도 극과 극의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인데요. 바로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이 될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신길 뉴타운이 뜨악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뭐 낮은 저층 주거 지역은 지금 남서울 아파트인데 여기 또한 고층 아파트로 지금 이주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은 역세권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공으로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지역이 이제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설계 개요를 한번 보면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 전체 면적은 지금 위치는 여기 신풍역 7호선 신풍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있는 요 블럭이 되겠고요. 뭐 이 주변으로도 모두 다 정비 사업들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전체 면적은 한 8,400평 정도가 되겠고 지상 29층으로 해서 총 10개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애당초 이쪽 구역의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주춤했었던 게
전체 구역 그림 자체를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그렸었는데 앞쪽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구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구역의 처리 방안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 면적의 10% 이상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시에는 심의를 굉장히 심하고 아주 긴 장시간의 그런 어떤 규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앓는이 죽는다고 이 구역 자체를 그냥 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구역을 아예 재척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이 됐고요. 전체 배치도는 아까 10개 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총 10개 동이 이렇게 전세대 남향으로 이거는 이제 사업 설명회, 주민 사업 설명회 때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세대 남향으로 해서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는 이런 그림 같은 어떤 이런 배치도를 좀 갖겠습니다. 자, 재개발을 따진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크게 노후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돼야 될 게 크게 의지,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되겠죠. 개발 의지이고요. 그 다음에는 입지, 그리고 사업성이 될 텐데 당연하게 개발 의지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업성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이 사업성이 받쳐주기 위해서는 입지가 또 탄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될 때 재개발은 굉장히 빠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엄청 좀 크다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주변이 다 개발을 온통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신길 뉴타운에서도 과거에 벗어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신길 뉴타운에서 작은 프리미엄을 받고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되짚어 보니까 굉장히 천정부지로 자기가 팔고 온 곳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실수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발에 의지를 다지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번 동의서를 작년 제가 파악하기에 11월 달부터 진구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신청을 위한 50%는 진직에 2달 만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63%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미래 조합원들의 의지 같은 경우는 지금 75%까지 쭉 받아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까지 채워서 아예 그냥 시작부터 구역 지정부터 접수를 하게 되면 조합 설립까지 원샷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 입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자체가 위쪽에는 3대 업무지구의 하나죠.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G밸리라고 하는 또 중소기업들이 뭉쳐져 있는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G밸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일자리를 끼고 있고 추후에 또 교통까지 지금 이제 7호선 타면은 또 강남까지도 30분 내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보람의 서울대병원이죠. 서울대병원 내지는 강남 성심병원 또 대림 성모병원 같이 우리나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굉장히 20대 병원 안에 드는 그런 병원들이 반경 10m, 그러니까 10분 거리에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통도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7호선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반포까지 환승 없이 20분이라고 하는데 강남구청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요. 또 신안산선 개통이라든가 신림선 무려 3개의 노선이 진행을 하고 사업성은 지금 주변의 신길 뉴타운의 가격이 16억, 17억이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안전 마진이 10억에서 12억 정도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또 대방천을 복원 작업을 해서 복개천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도 개선이 될 건데요. 실제 골목을 한번 제가 임장을 해봤고요. 중요한 게 도로보다 지대가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수해 이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 투자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임장해서 좋은 결과 획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이렇게 재개발 유망 지역이 어디인지 또 전문가들의 눈으로 분석하고 전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거나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